오늘은 인생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준비했던 것인데요. 강의 주제와 달리 좀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학생들에게 멘토로서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몇 가지들을 준비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브 앤 테이크하고 트리거라는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도 도움이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책을 권해드리면 아주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애덤 그랜트가 지은 기브 앤 테이크란 책을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몇 가지 내용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저자는 사람을 기버, 테이커, 매처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선 테이크는 우리가 말하는 성공을 위해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호의나 도움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매처는 세상에서 가장 흔한 사람들의 형태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상대가 나에게 베푸는 만큼 나도 답례하고 상대의 호의에 감사하고 그의 보답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바람직한 유형은 기버인데 이는 성공한 기버와 실패한 기버가 있다고 합니다. 기버는 언제나 남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기회만 되면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한 기버는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고 행함으로써 자신의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시키는 반면 성공한 기버는 자신을 돌보면서 행하기 때문에 늘 에너지가 방전되지 않고 충전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자는 성공한 기버를 이기적인 이타주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한 기버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힘을 뺀 의사소통에 능하다고 합니다. 즉, 대답하기보다는 질문하기를 즐겨하고 대담하기보다는 신중하고 힘을 과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약점을 시인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 생각을 심어주기보다 조언을 구하는 대화를 잘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보다는 남이 더 많은 말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힘을 뺀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행기가 사막에 불시착을 했습니다. 동료와 당신은 손전등, 지도 등 꼭 필요한 물건 12개만을 골라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손전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동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두 개의 방식 중 어느 것이 동료를 설득하는데 더 효과적일까요? 손전등을 더 높은 위치에 둘 필요 있어. 밤에 구조 시내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잖아. 더구나 반사경과 렌즈를 이용해 불을 피울 수도 있어. 그걸로도 구조 시내를 보낼 수 있지. 손전등을 더 높은 순위에 두도록 해. 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손전등을 더 우선순위로 해야 하지 않을까? 밤에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꽤 유용한 도구인 것 같은데 말이야. 어쩌면 반사경이란 렌즈를 이용해서 불을 피울 수 있을지도 몰라. 내 생각에는 그걸로도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까? 네, 두 번째 방법일 것 같아요. 바로 이와 같이 힘을 뺀 의사소통이 이를 실천한다면 친구 간 또 지인 간 관계가 한결 더 부드럽고 돈독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주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지 않고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진정 성공하고자 한다면 먼저 당신 주변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도와라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능력, 열정, 희망, 비전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라.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당신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내가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도와주는 것은 곧 나의 성공을 위해 도와줄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과 같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사람들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최고의 조력자가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여서 커다란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트리거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트리거, 행동의 방아쇠를 당기는 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셜 골드스미스가 지은 책입니다. 그는 행동 변화의 불변의 진리로 실질적인 변화는 정말 이루기 어렵다. 그리고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무엇도 변화시킬 수 없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보통 계획은 잘 세우지만 실천은 젬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저도 슬쩍 찔리는 면이 있네요. 또한 변화를 가로막는 트리거로 15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와 함께 그 15가지가 뭔지 한번 볼까요? 좀 느끼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내가 이해한다면 나는 실제로 바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이해하기와 실행하기는 엄연히 다른데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나는 의지력이 강해서 유혹 따위에 굴복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의지력에 대한 지나친 믿음은 결국 자신에 대한 과신을 불러올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을 때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또 적어도 나는 누구보단 나아. 이 말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못난이는 아니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라고 자주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변화의 핵심 원료인 겸손, 이것을 잃어버린 거라고 작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 지치지 않을 것이고 내 열정은 사그러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자제력, 계획을 고수하려는 노력 등은 소모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이 다 내 거야. 이런 생각은 시간이 무한성에 대한 이런 믿음이 꾸물거림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번에 온라인 강의 듣고 과제하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갖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내 정신은 산만해지지 않을 거고
예기치 못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완벽한 세상 속에서 온전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또 통찰의 순간이 와서 갑자기 내 인생이 바뀔 거야. 이것은 잠깐의 변화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의미 있고 지속적인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또 내 변화는 영구적일 테니 다시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우리는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 10가지 살펴봤는데 어떻게 좀 공감이 가십니까? 남은 5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문제를 해결하면 새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야. 이는 하나의 문제 해결로 만사 형통이라는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또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을 거야. 이 말은 변화하고자 하는 이유가 오직 외부적 보상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는 금방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더 나아졌다는 결과 그 자체를 보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누구도 내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과거의 좋지 않은 행동을 다시 하게 되고 남들은 또 언제나 그거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내가 변한다면 그건 진짜 내가 아니야 라고 입버릇처럼 좀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경우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 하지 않는 자신의 완고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또 난 내 행동을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지혜는 갖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평가하는데 놀랄 정도로 부정확합니다. 설문조사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자 70%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동료 그룹에서 상위 10%에 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82%는 자신이 상위 25% 이내에 있다고 믿었어요. 또 98.5%는 자신이 적어도 중간 이상이라고는 평했습니다. 얼마나 좀 모순됩니까? 지금까지 한 15가지 작가가 지적한 변화를 가로막는 트리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도 이거 쭉 보면서 저에게 많이 적용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내가 좀 그동안에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저자 마셜 골드스미스는 변화를 유도하는 트리거가 되는 마법의 행동으로 한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사과,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것, 낙관주의 태도, 그리고 능동적으로 질문하기입니다. 여기에서 앞에 3가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만한데 능동적으로 질문하기? 이게 뭘까요?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습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 이것이 바로 능동적 질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변화를 유도하는 트리거가 되는 마법의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어떤 일에 접할 때 나는 지금 이 일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어떤 투자도 아끼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라는 각오의 질문을 자주 하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나는 지금이란 현재를 살고 있음을
각인시켜준다고 하고요. 이 일에는 가까이 있는 사안에 집중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또 긍정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라고 얘기를 할 때 보다 친절하고 온화한 면이 강조된다고 하고요. 어떤 투자도 아끼지 않을, 여기에서는 이게 내 시간을 가장 잘 쓰는 길인가 라고 묻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각오가 되어 있는가 라고 언급을 할 때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길 원하고 있는가 라고 묻게 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또한 이만하면 됐어는 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됐어 라고 안주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변화하지 않는 인생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의 변화, 딱 한 가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행동을 떠올려 보라고 얘기하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일을 떠올려 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기준은 단 하나인데 그 행동에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하라 라고 이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과 트리거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물론 제 주관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저에게 와 닿았던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책을 또 읽을 때는 다르게 느끼실 수 있고요. 또 이미 이 책을 읽은 우리 학생분들 중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른 시각에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좋습니다. 다만 오늘 이 두 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린 부분 중에 하나라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또 좋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침 최근 코로나19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활동량이 많이 줄었죠.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에 개인적 거리 좁히기 또는 마음거리 좁히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친구, 동료, 지인 이런 분들께 직접 찾아가기는 어려우니까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오히려 좋게 변화시켜서 이럴 때 한번 서로 연락도 드리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럴 때 책을 좀 많이 읽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혹시 그동안에 읽은 책 또 앞으로 읽은 책 중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도 저에게 좀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